안녕하십니까, 김정일입니다. 오늘은 문제 목록 작성 및 그 다음에 이런 문제 목록의 해결에 대한 파트 2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60이 된 여자 환자분이십니다. 전치부 총생을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서브 네이잘레를 중심으로 해서 상순 및 그 다음에 하순을 평가해도 하순이 이와 같이 후방 위치된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나이가 상당히 많으신 환자분이죠. 파노라마상에서 보면은 이와 같이 구치부 쪽에서는 크라운이 다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고, 어떤 치아들은 신경치료까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구강 내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전치부에 총생을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상악에서는 25번에 크라운이 되어 있고 15번에 있어서는 인레이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악에서도 이와 같이 35번, 45번이 크라운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환자 PA상에서 보면은 특별한 소견은 비대칭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ODI는 70, APDI 76, 컨비네이션 벡터 147입니다. 크레스트 하이앵글이죠. 전후방 쪽으로도 문제가 있고 환자의 성장 방향은 하악이 항상 후방으로 위치하는 골격이 됩니다. FMA는 40도로 큰 값을 보이게 됩니다. UOP는 어떻게 될까요? 12도로 노멀 UOP입니다. POP는 17도로 스티프합니다. 어퍼언트 FH는 111도로 정상입니다. IMPA는 97도로 레비어 버전 되어 있습니다. 인터이살 앵글은 111도를 보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상순과 하순은 돌출된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 환자의 문제 목록을 보겠습니다. 전치부에 총생을 보이게 됐죠. 오랄하이즈는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이 환자의 특별한 사항에서 보게 되면은 하악이 측모에서 후방 위치된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파노라마 상이나 구강 내 소견을 봐도 이와 같이 많은 수의 보철물을 한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크레스트 하이앵글 케이스고, 그 다음에 인터이스 앵글은 111도로 작습니다. 그 다음에 POP는 17도로 스티프한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환자의 실전 우리가 문제 목록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출입이 먼저 주소입니다. 이는 발치 치료를 해야 되겠죠. 하악 전치부 총생을 보이게 됩니다. 뽑아야 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수복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수복물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런 수복물 된 치아를 뽑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엔도된 치아들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만약에 발치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와 같이 엔도된 치아를 뽑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60이 된 성인 환자, 노인 환자분이십니다. 심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기 치아를 가지고서 오래 쓰는 것을 훨씬 더 환자는 선호를 하게 됩니다. 기능적인 것이 더 중요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스티프한 POP인 경우에 있어서는 만약에 소구치를 발치를 한다고 하면은 하악에서는 제2 소구치를 뽑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발치로 하게 되겠죠. 또 하나 이 환자는 컨비네이션 벡터가 작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오픈 바이시 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발치 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발치 치료 쪽으로 우리는 파스블 트리트먼트 플랜을 우리는 잡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발치료의 문제점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돌출입이 더 심해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컨비네이션 벡터가 작은 거니까 전치부가 오픈 바이시 될 것이에요. 소구치는 아마 뽑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치아를 뽑냐가 중요한 우리가 치료의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상악 제1소구치를 뽑고 하악은 제2소구치를 발치할 것인지, 아니면은 상악은 하악 모두 제2소구치를 발치할 것인지 우리 여러분은 고민을 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진단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좌우 앞면의 비대칭은 먼저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possible treatment plan에서는 상악 제1소고치, 하악 제2소고치 발치냐, 하악의 상악 제2소고치 발치냐. 지금 상악에서는 이와 같이 제2소고치 부위에 크라운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복 치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악의 제2소고치를 고민할 때는 항상 사이너스를 먼저 고려해야만 될 것입니다. 특히 이와 같이 하악의 제2소고치를 발치한 경우에 있어서는 발치 공간이 치료 후에 1mm 정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좋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에는 상악, 하악 모두 제2소고치를 발치해서 우리 양호한 교합 및 그 다음에 측모를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제2소고치에 약간의 공간이 남아있는 경우는 나중에 수복 치료를 다시 보철물을 할 때 이거는 크게 함으로써 우리는 공간인 폐쇄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환자는 12살 된 여자 환자입니다. 전치부 총생 및 그 다음에 돌출입을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서브 네이잘리를 중심으로 평가해 보면 하악이 이와 같이 후방 위치한 걸 볼 수가 있고 상악은 약간 돌출된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파노라마상에서 보겠습니다. 13번 치아가 매복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12번 치아가 순축으로 경사도된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12번 치아의 상황이 좋지가 않게 됩니다. 하악의 전치부에 있어서는 총생을 보이게 됩니다. 이자의 경우 정면에서 봤을 때는 입을 다무는 게 편하지가 않습니다. 멘탈리스 머슬의 액티비티를 보이게 되고 PA상에서는 좌우의 비대칭은 약간 보이지만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게 됩니다. 특히 엔테고니알 라치에서의 경사도가 약간 좌측이 짧은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입술의 경사도도 좌측이 약간 위로 올라간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ODI는 82, APDI 75, 컨비네이션 팩터는 158로 클래스 2 로우 앵글 증례가 되겠습니다. FMA는 30도입니다. 어퍼원트 립라인이 7.8mm로 오버 이럽션이 되어 있고 UOP 스팁, POP도 스팁합니다. 2급 부정교합이기 때문에 상악 전치는 어퍼원트 FH는 108도로 링거 버전 되었습니다. IMPA는 103도로 레비어 버전 되었죠. 그런데 이 환자는 인터에셀 앵글이 125도입니다. 그런데 상순과 하순은 이와 같이 돌출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 환자의 문제 목록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전치부 총생, 그 다음에 돌출입을 보이게 되죠. 오랄 하이지는 크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성장에서, 그 다음에 턱관절에서도 큰 문제는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안면의 비대칭 및 그 다음에 입술의 캔팅을 보이게 되고 상악은 전방으로 위치되어 있고 하악은 약간 후방으로 위치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환자 파노라마 및 구강내 소견에서 보게 되면은 13번이 매복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로 인해 12번 뿌리가 짧은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상악의 정중앙은 약간 앞면에 비해서 우측으로 가 있고 하악의 정중앙은 정상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셋 분석에 있어서는 골격적으로는 클래스 2 로우 앵글입니다. 인터셀 앵글이 125도, 그 다음에 UOP 19도, POP 23도로 스티프한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환자의 실전에 우리가 적용하는 문제 목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돌출입이에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어딘가 치아를 뽑아야 될 것입니다. 전치부 총생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어딘가 치아를 뽑아야 되겠죠. 12번의 위치가 안 좋고 뿌리가 짧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12번을 뽑든지 아니면은 비발 치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12번을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의 경우에는 매복된 상악의 견치가 됩니다. 이런 매복된 상악의 견치를 견인을 할 건지
아니면은 이런 매복된 상하의 견치를 발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목에 있어서는 하악의 견치가 이와 같이 원심으로 경사도된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원심으로 경사도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하악에서 만약에 발치를 한다고 그러면 제2 소구치 발치가 바람직할 것입니다. 컨버션 팩터가 큽니다. 이건 가능하면 비발치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UOP, POP가 스티프합니다. 이건 가능하면 비발치로 하든지 아니면 하악에서 발치를 한다고 그러면 제2 소구치를 뽑아야 될 것이에요. 하악의 전치는 레비오 버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발치를 해야 되겠죠. 또한 45번 치아의 뿌리가 짧습니다. 이거는 환자한테 뿌리 짧은 건 얘기를 하고 만약에 발치를 한다고 하면은 이 치아를 발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벌한 솔루션을 보게 되면은 비발치로 나오고 견인도 나오고 또한 발치 치료가 더 많이 나온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인 경우에 비발치에 있어서 장점이 되는 것은 컨버션 팩터가 큰 것밖에 없어요. 근데 소구치 발치에 있어서는 장점이 되는 것은 돌출입, 전치부 총생, 그 다음에 12번이 뿌리 짧은 거, 그 다음에 하악의 견치가 원심 경사도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하악 전치가 레비오 버전 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45번 뿌리가 짧은 경우, 다 발치 치료 쪽으로 하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환자 만약에 비발치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돌출입이 더 심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13번을 이거는 견인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이 12번 자체의 모습도 예쁘지가 않게 돼요. 그러면은 이와 같이 외과적 수술로 해서 견인하고 그 다음에 12번 모습을 해준다 하더라도 얼굴 모습도 또한 안 좋은 쪽으로 될 것입니다. 그럼 소구치를 뽑게 되면 어떠한 문제점이 될까요? 컨버션 팩터가 크니까 바이트가 깊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이거를 조절을 하면서 치료를 할 가능성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환자인 경우도 발치 치료를 아마 해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치아를 뽑는 게 나을까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이 상하악 제1소구치를 상하악의 제1소구치를 발치해서 특히 10번 때 14번 치아가 됩니다. 이와 같이 13번을 견인을 하고 할 것인지 아니면은 12번 치아를 발치를 할 것인지. 이와 같이 14번 치아를 발치했을 때 문제점은 13번 치아를 우리가 견인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경우에는 이 12번 치아가 지금 안 좋아요. 이 12번 치아가 발치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는 이와 같이 12번 치아에 임플란트를 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에 반해 12번 치아를 발치하고 이쪽은 24번 치아를 발치를 하는 것입니다. 즉 12번 치아에 이 견치를 우리는 대체제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견치의 교도적 모습이 뾰족하겠죠. 그라인딩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 스티프한 POP인 경우에 소구치를 발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하악의 제1소구치 발치가 나을까요? 제2소구치 발치가 나을까요? 스티프한 POP인 경우에 있어서는 하악에서는 제2소구치 발치가 바람직하게 됩니다. 또한 하악의 견치가 이와 같이 원심으로 경사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소구치를 뽑아서 제1소구치를 뽑아서 이와 같이 근심 위치된 치근을 이와 같이 이동시키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제2소구치 발치가 나을까요? 물론 이와 같이 치근을 이와 같이 제2소구치를 발치하고 나서 근심 위치된 견치의 치근을 제2치로 이동하는 것도 가능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 될 것이에요. 즉 이와 같이 하는 경우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즉 이 얘기는 이와 같이 하악의 견치가 원심 경사도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1소구치 발치보다는 제2소구치를 발치해서 이와 같이 제1소구치를 원심으로 이동을 하고 견치의 치축을 바꿔주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이 하악견치가 원심 경사도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증례는 만약에 발치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하악에서는 제2소고치를 발치해야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또한 환자들인 경우에 이와 같이 유스퀘어 아치폼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치부 총생을 보이게 돼요. 이런 경우에 만약에 비발치로 치료하게 되면 전치는 더 내비어 버전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이런 경우에 하악에도 제1소고치를 발치하게 되면 아치폼을 수정을 하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유스퀘어한 아치폼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하악에서 만약에 발치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하악의 제1소고치보다는 하악의 제2소고치 발치가 바람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환자인 경우에 안면 비대칭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파스볼 트리트먼트 플랜은 이와 같이 3개로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상하악 제1소고치 발치, 상하악은 제1소고치, 하악은 제2소고치 발치. 세 번째의 경우에는 상하악은 우측은 측절치 발치, 좌측은 제1소고치 발치, 하악은 제2소고치 발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발치를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3번처럼 하는 게 제일 좋을 것입니다. 즉 상하악의 우측은 제2소고치, 좌측은 제1소고치, 하악은 제2소고치를 발치하면 우리는 양호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치료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하악의 우측의 견치는 이와 같이 측절치 위치로 나온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1급의 견치 및 구치관계를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양호한 측모를 또한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보시면은 13번 치아의 진지발 마진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 경우는 나중에 이 13번 치아를 삭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어느 정도 성장이 된 다음에 이와 같이 약간의 부분 교정을 통해서 우리는 잇몸의 바람직한 잇몸의 모습을 얻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애들인 경우에 이 삭제를 하게 되면은 신경치료까지 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목록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는 게 중요하고 이런 문제 목록에 대한 해결 방법을 여러분이 일단은 제시를 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목록은 현재 치컴프렌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오랄 하이진 평가를 해야 되고 성장 평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턱관절 상태를 평가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비인후과적인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좋지 않은 악습관이 있는지 없는지, 펑셔널 매트릭스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면 비대칭이 있는지 없는지, 입술의 경사도가 어떤지, 측모가 어떤지 평가를 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파노라마 및 그 다음에 PA, 그 다음에 모델 분석,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구강 내 모습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셋 분석에 있어서는 골격 형태 분석, 그 다음에 교합 평면의 분석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정상인 경우에는 상관은 없지만은 이와 같이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이 환자에 대해서 치료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것이 좋게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